자, 이번엔 백이숙제라는 성상문이 지은 이거 읽는 법 아시죠? 네 글자, 세 글자 읽으시면 됩니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당년 고마 강원비. 당년 고마 강원비. 예. 대의당당 일월희. 대의당당 일월희. 초목 역점 주로. 초목 역점 주우로. 개군 유식 수양미. 개군 유식 수양미. 예. 예, 미자입니다. 예. 옆에 해석은 제가 달아놨죠. 예. 밑에 누가 성상문에 대해서 읽어보실 분, 자원해 보실 분 있습니까? 자원해서 읽어보실 분. 아, 그거 말고 밑에 성상문에 대해서 주석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주에 대해서. 그거 혹시 읽어보실 분 있습니까? 한자로 다 읽어볼 예.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조 분수. 읽어보실 겁니까? 자원? 여기 밑에 예, 성상문 해설되어 있는 부분. 성상문 하시는 겁니까? 세종 예, 18년 예, 에서 세조 2년 예, 자는 근보 예, 호는 매주컨 예, 창영인 예, 창영사람이라는 얘기 예, 성지 예. 정 이조 판서 시호는 충문 오, 당당 예, 됐습니다. 야, 잘 읽으셨습니다. 저희 이거 보면 저희 클래스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이제 다른 데 가면 한자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있잖아요. 진도가 아예 안 나가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진짜 한자를 아예 몰라가지고 저는 이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자 하나하나 설명한다고 시간 다 가버려. 우리는 학교에 천자문을 과정이 있었죠. 천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도 천자문 나와서 교과서에 천자 뭐 이렇게 따로 공부하고 그래서 네. 얼마 안 되니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예. 이 시를 한번 해석해 보면 당년에 곱비 잡고, 예. 이게 당년 고자가 있잖아요. 곱비 잡다는 것은 뭐냐면, 예, 당년 예, 고. 당년, 고마, 감원비 있잖아요. 곱비 자고 그러다고 하였으니, 고자가 곱비 고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곱비 고자라는 거, 이게 말을 가는데, 네. 붙잡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말라고. 예. 감히. 그리고 비자는 그러다고 한 거예요. 이게 누굴 말하냐면 백이숙제가 그랬어요. 백이숙제가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이숙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 그 아시죠? 은나라 마지막 왕 누구였죠? 은나라. 예. 주왕이었잖아요, 주왕. 좋아. 예, 주왕이 마지막에 누구한테 밀망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왕이라는 사람한테 망해요. 문왕의 아들 무왕. 고조왕. 예, 예. 그러니까 문왕은 그 체계를 다 잡아놨고, 그래서 그 아들이 실제적으로 역성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 강태공의 보호자를 받아가지고.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딱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가는데 갑자기 백이야 숙제가 와가지고 감히 왕한테 와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어떻게 왕을 쫓아낼 수가 있냐고. 신하가 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역성혁명을 하는 것이다. 이 대의를 갖고 가는데 왜 백이숙제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말리냐. 그래 왕은 당연히 싫어했겠죠. 근데 옆에 있는 강태공이 저 두 사람 의인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이게 소학에도 나와요. 예. 이제 예전에 내가 했었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내용이 소학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장면 자체가 엄청난 시로서 이렇게 성사문이가 이 시에 집어넣은 거죠. 그 장면 자체를. 예. 그러니까 백이숙제의 그 의로운 장면을. 예. 백이숙제가 또 어떤 사람인지는 알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고죽국의 왕이 숙제를 왕에 임명했어요. 근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또 백이한테 가라니까 백이도 다 안 한다고 다 숨었어요. 그래서 중간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백이숙제는 그때도 유명했는데 또 이때에 대해서 더 유명해진 거죠. 이 무왕의 역성혁명을 막은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수양산에 고사리 먹으면서 그것도 부끄러워했었잖아요. 그거 먹다가 죽었잖아요, 결국. 예,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성산문이가 이 시에 이렇게 입혀놓은 거죠. 감히 이렇게 이런 말을 갖다가 그러다고 했으니 무왕의 그 말꼬비를 잡으면서 그리고 대의가 당당했고 1월같이 빛났다. 빛날 희자죠. 네. 그래 초목 역점주의로 그 초목 또한 주나라의 비와 입술을 맞았으니 예. 주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냐면 이 무왕이 세운 나라죠. 문무왕이 세운 나라. 예. 그 전에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이 초목 또한 이 나라의 비와 입술을 맞았으니 개자가 부끄러울 개자예요. 예. 부끄러움이 군이라는 것은 뭐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네. 는 유식 수양미. 그러니까 수양산의 고사리 밑자예요. 고사리 또한 먹는 것이 부끄러웠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때 지은 신지는 정확히는 알지를 못하지만 아마 그 단종 보기 할 때 그때 아마 지은 씨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때이지 않을까요? 예, 그 성상문이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나리 이러면서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라 부르고 나리 이름을 부른 거죠. 그 고문을 당할 때도 그랬고 예, 그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성상문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개를 엄청 중시 여겼잖아요. 맞죠? 그 백이와 숙제를 존경하는 이유도 백이와 숙제의 그 절개 그걸 중시 여겼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시호를 예. 내리는 건 죽고 난 뒤에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충문이 있고 충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무관인태는 충문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상문이가 원래 지편전 학자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문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충무고 예. 무자를 붙이는 거고. 예, 황당한 게 지편전이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지편전 학자를 자기가 어떻게든 포섭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 세조 소양대군이. 근데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 나중에 지편전 자체를 세조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예. 충문은 뭐고 문충은 뭐예요? 충문. 예. 충성 축자에다가 글을 문자 쓰는 거 하고 문산이라 붙이면 그러면 문충. 예. 그럼 문충은 또 왜 붙이는 거예요? 그건 충물만 계속 충문을 붙여야지 왜 문충이라고 그러죠? 왜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예. 문충으로 들어가잖아요. 문충을 해야 들어가고 문이 먼저 있는 거를 엄청 학자를 완전히 그러니까 그 문에 완전히 통달한 학자들한테는 문을 먼저 붙여요. 예. 우리가 공자를 문성공이라고 하는 그 이유도 있어요. 문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또 이율곡 문성공이라고 그러거든요. 문성. 그 사람 또 문에 통달하는 사람. 예.
그럴 때는 문을 먼저 붙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예. 성상문은 죽고 난 뒤에 충문이 됐다 그러면 그 뒤에 붙어 있는 박평년 하위지 이게 유성원 유원부 이런 사람들도 전부 예, 그런 걸 붙였겠죠. 충문이 된다는 얘기. 예, 그렇게 충에 능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정몽주, 이황, 이러고, 그런 그러니까 대학자의 부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충성스 신하, 신하의 부류로 들어가는 거지. 예. 대학자일 때는 문충이라고 들어간다 이 말이. 네. 그러니까 우리 부류가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하는 최치원이라든가, 태계라든가, 율고, 이런 사람들은 학자의 부류로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신하 부류로 들어가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이 시가 내가 보기엔 제가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요즘 시국과는 조금 어울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또 어떤 게 의인지, 어떤 게 인지. 그러니까 맹자가 인의를 중시 여겼잖아요. 이익을 싫어하고. 예. 어느 게 의인지, 어떤 게 이인지 지금 시국에는 참 혼란한 지경인 것 같아요. 맞죠? 어찌 보면 백이숙제가 무왕이 이제 역성혁명을 일으키러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계엄령 비슷한, 계엄령이라 쿠데타예요, 쿠데타. 예, 쿠데타가 잘 성공하면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왕이 혁명을 일으키러 은나라 왕실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백이숙제가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라고 막아 쓰는 거예요. 예. 완전히 이건 죽음이죠. 잘못하면. 예. 목숨 걸고 한 거죠. 이 백이숙제가 어떤 나라였냐면, 고죽국이 어딨냐면, 이게 약간 만주 쪽에 있잖아요. 그 은허라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죠. 와가지고, 그래, 죄는 있더라도, 죄는 죄일 뿐이고, 이 나라 자체를 이렇게 전복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포원 정몽주처럼. 우리 고려 왕이 분명 잘못하기는 잘못했지만, 이성계한테 쿠데타로 완전히 나라를 전복시키지는 말라. 그런 거랑 비슷해요. 백이숙제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더 중시 여기지 않았나. 맞죠? 우리 신숙주 있잖아요. 성상문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신숙주잖아요. 신숙주는 완전히 나라를 전복시키는 게 아니라 왕조를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우리 한왕조를 갖다가, 우리 임금 하나가 왕조예요. 예. 임금 하나를 완전히 이렇게 정권 교체를 시킨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신숙주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5개 국어를 했다고 하고 무슨 역사책을 또 엄청나게 지었다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이런 백이숙제를 존경하고 그런 나라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마 세종 대왕의 아들이 세조잖아. 세조인데 아마 태종 때부터 세조 이전까지가 가는 동안에가 약 한 40년도 안 되는 30년 사이에 막 이렇게 그렇게 급변해져 버리는. 세종도 상당히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야사에 보면 우리가 성상문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신숙주가 집에 오니까 신숙주 마누라가 목을 맸다잖아요. 예. 그만큼 어찌 그 신숙주를 좀 약간 비난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나는 하나 좀 재밌는데 우리 집안으로 보면 파평 윤가의 시조가 윤관장. 네. 아니야, 윤관장은 아니야. 윤신달 장군이라고 옛날에 왕건 밑에서 했던 장군이었거든. 윤신달 장군이라고. 그분이 이제 우리가 쓰기는 뭐라 쓰냐, 문충공을 쓰거든, 지금. 문충공을 쓰니까 그게 무사였는데 어떻게 가는 문이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 왕건의 그 장수였잖아요. 네. 예, 왕건의 장수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공신으로 남아있었잖아요. 네. 내가 알기로 윤신달 장군이 2등 공신 정도 됐어요. 1등은 아니고 2등 공신 정도 됐는데 2등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왕건이 어찌 보면 그게 제대로 된 통일이었죠. 네. 지금
지금 심지어 묘가 있으면 그 시기에 있는데. 윤신달 장군 묘가. 예. 아. 이게 그 봄과 함께 만날 해마다 하는 그게 심지어 이렇게 저게 윤관 장군은 13대 손이고. 그러니까 왕건한테 좀 배울 점이 있다면 다른 세력들도 이렇게 좀 포섭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라나 네, 완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맞죠? 왕건은 이렇게 다 포섭해가지고 선화를 통일하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그런 것도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노는 이거 하나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정표까지 다 나갔어요. 여러분들 없을 시간에. 진도가 빨리 나갔어요. 약간 안 하고 소대라니까. 오면은 즐거운 데 저는 시장에 장사하는 납품 있습니다. 오면은 뭐 이거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중간에 즐거워. 즐거더라고요. 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가 이런 시조를 외웠으며 수양산 바라보며 네. 기계를 하나노라 줄여줄지언정 채미도 합니다. 하면 그때 채미하는